안녕하세요. 뉴라이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인데요. 오늘은 이 뉴라이트를 역사 수정주의라는 렌즈로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주장들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뉴라이트가 도대체 뭘까요? 글자 그대로 보면 새로운 우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요, 그 이름 뒤에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는 뉴라이트가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들, 그 뒤에 뭔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자료의 저자가 그 논리를 어떻게 한꺼풀씩 벗겨내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두 얼굴의 가면입니다. 이 분석은 먼저 뉴라이트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그 얼굴, 말하자면 그들의 가면부터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자료에서는 뉴라이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합리주의랑 시장 원리를 내세우면서 기존의 보수와는 다른 현대적인 대안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대외적 이미지를 가진 잘 기획된 이념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대비가 딱 드러납니다. 왼쪽은 뉴라이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뭐 현대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를 본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자료는 그 실체가 사실은 역사적 퇴행이고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그럼 기존의 구보수랑은 뭐가 다를까요? 이 자료는 바로 전략이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예전 보수가 반공, 애국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했다면 뉴라이트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굉장히 중립적인 척 접근한다는 거죠. 방식이 훨씬 세련돼졌다고 할까요? 자, 다음 주제는 아주 강렬합니다. 독이 든 사과. 이 자료가 보기에 뉴라이트 이데올로기의 가장 핵심에 바로 이 독이 든 사과 같은 이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일제강점기가 그냥 빼앗기기만 한 수탈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준 꼭 필요한 시기였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이 자료는 이걸 두고 수탈의 역사를 발전의 역사로 완전히 뒤바꾸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자료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가 이런 식으로 3단계를 거친다고 분석해요. 자, 보세요. 첫째, 일본이 철도나 공장 같은 걸 만들어줬다. 둘째, 이게 결국 한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됐다. 셋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식민지 시대는 필요했고 심지어 긍정적인 시기였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 자료는 바로 이 논리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자료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이 논리는 우리 민족이 가진 자생적 발전 가능성과 대륙을 호령하던 기상을 철저히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는 스스로 발전할 힘이 없었다는 말이냐?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잠재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자, 이런 이데올로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기억과의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이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가 바로 1948년 건국절 논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 날짜를 두고 역사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자료의 주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본래 우리의 역사는 고대사부터 쭉 이어져 오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 그 정통성을 잇는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뉴라이트는 이 모든 걸 건너뛰고 1948년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걸 두고 수천 년 역사를 스스로 끊어버리려는 시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억과의 전쟁은요,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방식으로도 이뤄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쌀수탈이라고 배웠던 걸 수출이라고 부르고 강제징용을 자발적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식이죠.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걸 노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시도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저자는 이걸 세 장 속의 역사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아주 좁은 세 장 안에 가둬버리려는 거라는 거죠. 타율성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 힘이 없어서 항상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과거 식민지 시절에 나왔던 논리거든요. 이 자료는 뉴라이트의 주장이 바로 그 낡은 이론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꺼내든 것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자료는 정말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이는 대륙인의 기상을 지우고 반도라는 감옥 안에서 외부의 눈치만 보게 하려는 노예의 철학입니다. 라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없애고 우리 스스로를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 가둬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판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자료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 역사 해석 중 하나, 그런 학문적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기억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다. 또 우리의 드넓었던 역사를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억지로 축소시키려는 거고, 역사적인 정통성보다는 당장의 시장 효율성만 따지는 거다. 결국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가두는 역사적 간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료가 내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한마디, 바로 뉴라이트는 역사 학살이다 입니다. 학살, 즉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를 썼죠. 한민족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정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의 기록일까요? 과연 누가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쓸 권리를 갖는 것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